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마리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동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작은 붉은 수탉이었습니다. 작은 붉은 수탉은 무척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농장 구석에 오래된 헛간에서 솜씨 좋게 숨겨져 있던 작은 보석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반짝이는 마법의 씨앗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무엇이 자라날까? 작은 붉은 수탉은 궁금해하며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친구는 충직한 개 반우였습니다. 반우, 이 씨앗을 보았어? 이걸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흥미롭군. 반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 어서 주인님께 가져가 보자. 그래서 작은 붉은 수탉과 반우는 농장 주인인 루이씨에게 가서 마법의 씨앗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이씨는 씨앗을 유심히 살펴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씨앗이구나. 이걸 정성스럽게 돌봐주면 큰 보물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루이씨는 가장 좋은 땅을 골라 씨앗을 심고 매일 충분한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작은 붉은 수탉도 매일 아침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며 열심히 도왔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빠르게 자라 대단히 높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행복의 나무라 부르며 신비로워했습니다. 한편 작은 붉은 수탉은 이 나무를 통해 농장에 풍성한 풍요로움을 가져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마다 이 나무에서 황금빛 열매를 수확하여 축제를 열었고 그 덕분에 마리 마을은 점점 더 번성해졌습니다. 이렇듯 작은 붉은 수탉의 호기심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마법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 모두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붉은 수탉과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하며 언제나 함께 협력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되새기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듯 하지만 여기서 마루 마을의 이야기는 잠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법의 나무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이야기는 작은 붉은 수탉의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르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홀로 폐농장에서 살아가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고단했지만 르네는 항상 밝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르네는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 그녀의 눈길이 숲 깊은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새 둥지가 있었고 3마리의 작은 새가 둥지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둥지가 바람에 떨어져 어미 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네는 작은 새들을 보자 연민을 느꼈고 새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속히 새 둥지를 집으로 가져와 장작더미 위에 안전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르네는 새들을 먹이주고 그들의 둥지를 따스하게 가꾸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들은 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르네 주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르네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혼자였지만 친구 같은 새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르네의 선행과 따스한 마음씨를 점차 알아가게 되었고 점차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으스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이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던 마법의 날임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날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마과 여신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르네의 집으로 몰려갔고 그때 어둠이 내려앉은 숲에서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법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르네에게 자신이 새들을 돌보며 보여준 선량함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특별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여신의 손짓과 함께 르네의 집은 갑자기 밝은 빛으로 채워졌고 협소했던 폐농장은 풍요로운 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르네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마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르네는 마법의 날을 통해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그녀의 좋은 마음씨와 행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돌본 새들은 언제나 르네의 친구로 남았고
마을은 그녀의 이야기로 후세에까지 특별한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선량함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했고 그 안에는 신비한 생명력까지 담겨 있어 사람들은 숲을 신성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숲에는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금단의 장소가 있었으니 그것은 기적의 원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이었다. 주인공 클로드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년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숲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졌지만 어른들은 항상 위험하다며 그는 숲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클로드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마음속 깊이 숲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클로드는 마을의 노인으로부터 기적의 원에 얽힌 전설을 듣게 되었다. 그 연못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연못가에 도달한 사람만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육신과 마음이 부패한 자가 연못 근처에 다가간다면 연못은 그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몇 년 후 클로드의 어머니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점점 쇠약해져 갔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나 아무도 그녀를 고칠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클로드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기적의 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는 굳은 결심으로 혼자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날이 저물수록 숲속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지만 클로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방향을 잃고 쓰러졌다. 그렇게 잠시 잠들어 있던 클로드는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숲의 수호신이었고 클로드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다시 깨어난 클로드는 그 여인의 도움으로 기적의 원에 도착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연못의 맑은 물은 반짝거리며 클로드를 맞이했다. 클로드는 물 한 방울을 떠서 병에 담고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마을로 돌아온 클로드는 기적의 물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병이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클로드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다. 그들은 숲의 신비로움과 존경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고 클로드를 마을의 영웅으로 여겼다. 그 후로도 클로드는 숲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지냈다. 숲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이 지닌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도록 마을 사람들은 그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새로운 기적을 기대했다. 이렇게 숲의 기적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중한 이야기로 기억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를란과 미를란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에게서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는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으로 정원에 있는 푸른 새를 꼭 찾아야 한다는 이상한 말만 남긴 채 어머니는 편찮으셨습니다. 고집스러운 피를란과 똑똑한 미를란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푸른 새를 찾아 나섰습니다. 형제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인 마담 코르넬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마담 코르넬은 마을의 모든 전설과 비밀을 알고 있다고 했기에 그녀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코르넬은 푸른 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에요. 신비한 숲의 깊은 곳에 사는 마법의 새랍니다. 그 새를 찾으면 귀중한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많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는 마담 코르넬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자와 어머니의 사진을 챙기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야 할 곳은 금빛 숲이었습니다. 이 숲에는 눈부신 금빛 나무와 황금물결처럼 빛나는 꽃들이 가득하였지만 그 속에는 마법의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존재는 금빛 거미였는데 형제는 거미줄에 빠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미를란의 재치와 티를란의 고집 덕분에 형제는 거미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를란이 거미의 약점을 찾아내었고 티를란은 용맹히 싸웠습니다. 이후 형제는 마법의 생물로부터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숲을 빠져나오면서 형제는 이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도전은 눈의 산맥이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겨울이 이어지는 곳으로 추위와 눈보라가 형제의 발길을 막았습니다. 눈의 산맥에는 얼음의 요정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얼음의 요정들에게 자신들의 진심을 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정들은 형제의 진실된 마음을 보고 겨울에
사슬을 풀어주고 따뜻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는 미로처럼 얽힌 신비한 숲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길을 내는 나무들이 저주를 걸어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지혜롭고 단단한 우정으로 길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신비한 호수에 도달했을 때 형제는 그 호수를 지키는 물의 정령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푸른 새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마지막 시험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은 바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 호숫가에 푸른 새가 나타났습니다. 새는 형제의 진실된 마음과 용기를 칭찬한 후 그들을 어머니께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형제는 집으로 돌아가 푸른 새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새의 마법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형제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겨울밤 따뜻한 벽난로의 불빛 아래에서 전해지며 듣는 이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우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